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8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늘로서 5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9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서울, 부산 모두 압축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4명씩 압축을 해서 그 선거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본격적인 1대1 토론 같은 거는 아마 그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할 모양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려 어려운데, 최근에 관심이 있는 사항은 사실은 부산 민심이 디비졌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뒤집어졌다. 뭐 지금까지는 부산에서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나 뭐 이런 문제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산 민심은 뒤집어졌나? 이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마침 그 부산 민심에 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겨레 21이라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에 그 부산의 국제신문 기자가 그 기고한 글이 하나 눈에 띄더군요. 현장 르뽀입니다. 현장 르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제목이 보면 결국 그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 과거 총선 때의 격전지라고 하는 곳 있죠. 뭐 이현주 의원이 낙선했던, 아슬아슬하게 낙선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격전지 몇 곳을 현지 르뽀를 해봤더니 현재 그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민심이 이렇더라 뭐 하는 거, 그걸 이제 쭉 썼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른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을 반드시 찍었다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러나 이번만큼은 곤란하다. 이번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 아니냐. 그 사람의 성추행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거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과거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 시민들의 지금 현재 관심은 오거돈 책임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의 경제를, 침체된 부산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이건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21의 중간 제목을 보면 한 달여 전에 일방적 국민의힘 우세에서 이제는 근소한 우세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YTN 뭐 지난 그 언제 조사 뭐 이런 것도 인용을 하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거돈 책임론이냐 부산 경제발전론이냐. 부산 경제발전론은 곧 가덕도 신공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그 르뽀의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는 지금 59일 남았으니까 59일 동안에는 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은 부산의 미래다. 그 다음에 오거돈 책임론이라는 건 이거는 부산의 과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합을 벌여나가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래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자를 뭐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부산 민심 르뽀를 했다. 그러면 자, 이 기자의 이런 민심 르뽀가 정말 사실이냐? 뭐 기자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서 뭐 르뽀라고 해야 뭐 현지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그걸 종합해서 쓰는 겁니다.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저도 뭐 그 현지 기자 시절에 르뽀 참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뭐 대개의 경우는 10명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것이고요. 물론 이 10명 정도가 여론의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경찰서 정보과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청에 뭐 그런 민심 동향 분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전체적인 민심 동향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찰서 정보과장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직하게 기자한테 설명을 해주느냐 아니냐. 왜냐면 본인의 신분이 잘못 노출됐을 경우에는 뭐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는 약간 친정부적인 색채로 코멘트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조선일보 기자한테는 또 약간 그 반문 정서 비슷하게 코멘트를 해준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취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민심에 따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실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언론사의 데스크라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데스크 기능이 좀 뭐 그렇게 활발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요새 KBS에서 아나운서 하나가 뭐 그러니까 반문 성향의 기사 그건 막 빼버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또 다시 그런 기사가 뭐 그 20개 정도가 또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데스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한겨레 신문 르포 기사가 눈에 띄고요. 한겨레 20일 르포 기사가 눈에 띄고, 자 그러면 과연 뒤집어졌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역시 그래도 가장 좀 믿을 수 있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근데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의 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샘플로서 확보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또 부산만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한꺼번에 해서 그냥 전국의 시도 뭐 몇 분의 1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말 부산 민심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려면 부산만 별도로 떼내서 부산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이상 1000명 사이 이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이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근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나 뭐 그동안의 리얼미터 조사는 계속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건 ARS 조사고요. 이 ARS 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국민의힘이 39.6, 민주당이 24.4. 그럼 이거는 일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국민의힘이 4%포인트 올라갔고 민주당이 9.3%포인트 내려간 거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일주일 사이에 9%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9%포인트가. 저는 이거는 여기에 이제 바로 어떤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만에 9% 떨어지면 9%포인트 떨어지면 폭락입니다. 그러나 물론 폭락할 요인은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건 뭐 그냥 그대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폭락할 그런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지만, 문제는 그거는 뭐 불과 며칠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할 시점은 2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어떤 주간 통계 비슷한 겁니다. 이때는 뭐 마지막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본다면 이게 과연 정확한 거냐. 물론 이것은 부산, 울산, 경남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이 부분은요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하튼 결과는 이렇다. 그러면 그 일주일 전쯤에는 1월 31일과 2월 1일 날 똑같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28.0, 김영춘이 15.3, 이현주가 11.2, 그 다음에 변성환 이제 전 부산시 부시장이죠 5.1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럼 이런 흐름은 리얼미터의 전체적인 과거 조사와 비교할 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 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군, 그러니까 뭐 박형준, 이현주,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박성훈, 여기도 전 경제부시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얻어가는 민심, 이걸 다 합치니까 51.5%가 되고요. 야권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변성환 전 부산시 부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게 2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야권 후보군이 가져가는 게 2배가 넘습니다. 그 1월 말까지 현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피부로 몇 사람들이 가덕도 얘기를 하고 좀 서둘러서 이제 가덕도 공세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뭐 계속 가덕도 공세를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덕도에 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이제 부산시 정가에는 미쳤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월 1일 날 내려가서 자, 가덕도 신공항 거기에다가 또 한일 해저 터널 검토까지 던졌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좀 몸이 달았나? 내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많이 싸운다. 마치 딱 떼어놓은 당상처럼 뭐 이런 바닥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감지는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진 않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라는 거 하는 곳에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게 있는데 부산만 요거 이제 이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만 1,00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만. 그럼 부산에 무슨 강서권 어디권 이렇게 해서 부산을 권역별로 나눠서 1,002명을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박형준이 35.1, 이현주가 16.1, 박성훈이 7.0, 이진복이 6.4. 이거는 야권 후보군입니다. 아까 제가 야권 후보군이 몇 퍼센트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3.5.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안에서도 변동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권 후보군 중에서 따지면 김영춘이 31.5, 변성환이 9.9.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뒤집어졌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해 봤더니 국민의힘이 48.1, 민주당이 35.5, 그래서 거의 한 13%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무당층이 1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게 과거보다는 조금 좁혀진, 그런 거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고 이랬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러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한 그 나머지 군소 후보들 빼고요. 이른바 맞대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에이스 리서치입니다. 박형준 44.3, 김영춘 34.9. 그럼 대략 한 10%포인트 차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뒤집어졌다는 건 애당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그건 한겨레 21 르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소하게 국민의힘 우세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니까 뒤집어진 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뒤집어질 가능성, 그거야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부산에 있는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권에서 뜨겁게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지금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푸싱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도록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과연 이게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 내지는 특정 후보를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야권 후보군에 지금 3위 정도 되는 사람이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입니다.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여권 후보군에 지금 1위라고 하는 김영춘 후보, 예비 후보 간에 만약 맞대결을 붙였다. 이렇게 하면 아마 거의 팽팽하거나 오히려 김영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사실은 박성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신인입니다. 관료하다가 바로 부시장 하다가 나와서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신인인 셈이죠. 그런 셈인데 지금 현재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마찬가지죠. 변성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인 셈이죠. 정치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영춘 그 예비후보한테 지금 밀리는 거로 돼 있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맞붙었을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뒤집어졌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나 조금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좀 추격해가는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거는요 바로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뒤집어질 직전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선거가 임박하면 원래 이게 접전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9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랬죠. 3월 초쯤 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조금 더 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후보 등록하고 여야 맞대결 구도가 됐을 때, 이때는 다시 또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이고, 제가 부산에 이제 몇몇 이 바닥 민심 뭐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본 그 결과로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 민심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물론 3월에 들어서면 약간 근접 확인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뒤집어지는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함께 앞으로 여론조사가 또 계속 나올 것이고, 실제 상황이 이제 부산만 조사한 여론조사들도 꽤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